신인규의 아침 저널 금요일 2부 순서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모시고 정치권 이슈, 간밤에도 많은 내용들이 쏟아졌거든요.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반응이 좋아지는 시간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를 선고했던 2심과는 또 달리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파기 재판이 아니고요. 파기 환송을 했는데 이제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한 번 심리를 하고 또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전원합의체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먼저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명백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처음 대법원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속도를 냈는데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같은 사안으로 2번을 했고 그리고 이틀 상간으로 굉장히 빨리 진행을 했어요. 갑자기 대선판에 끼어들어가지고 미친 듯이 속도를 내더니 딱 2번 만에 심리를 해가지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흠집을 내는 이런 판결을 낸 거죠. 예. 이게 대선 개입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6만 장이거든요. 이걸 기록이 6만 장이에요. 6만 페이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딱 9일 만에 했는데 주말 빼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것만 계속 본다고 해도 3초에 한 페이지씩 봐야 돼요. 3초 밥도 안 보고 먹고? 넘기고 밥은 먹고 1시간 점심시간 빼고 예, 그렇게 예. 했을 경우 이걸 과연 다 보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이러고 나서 정말 몇 분 뒤에 바로 한덕수 그 직무대행이 그 권한대행이 바로 약간 출마 선언 비스크리한 걸 했잖아요. 이거가 정말 사임을 했죠. 사임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출마 선언은 염두에 둔 사임을 했죠. 근데 이것이 과연 이거 정말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이제 총평 먼저 들어봤고요. 우리 이준우 대변인님 총평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상식이라고 있습니다. 상식이. 네. 어제는 그 상식이가 집 나간 상식이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이 어제 대법원에 의해서 돌아오는 그런 판단이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 1심, 2심, 3심 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고요. 유권자 입장에서 봤습니다. 국민에서 본 거죠. 그런데 2심에서는 사건을 굉장히 잘게 쪼개서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봤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입니다. 그런데 3심은 다시 돌아가서 전체적으로 보고 유권자 입장에서 봤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사진 조작했다고 한 부분이 유권자한테 어떻게 들렸겠느냐. 김문규랑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들릴 수밖에 없다. 예.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다시 한 거죠. 그리고 국토부 협박에 대해서는 만약 추상적으로 얘기했으면 본인이 감정이 나왔던 인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지 않고 도표를 준비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협박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을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이제 의도적으로 거짓을 행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맥락상 이거는 유권자한테 뭔가 의도적으로 속여서 유리한 표심을 얻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다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굉장히 상식으로 돌아온 판결이다. 저는 제가 어제 그 판결문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점도 있어서 한번 좀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이준우 대변인님, 대법원 다수 의견이 일반 유권자의 시각, 일반 유권자의 인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보도자료에 많이 써놨습니다. 네, 강조를 많이 했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드는 의문이 뭐냐면 일반 유권자들이 그렇게 본다는 얘기는 대다수가 이렇게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판사만 해도 1심 판사 3명, 2심 판사 3명, 그것도 경력이 많은 분들이죠. 대법원도 대법관 12명이 들어왔는데 10명과 2명, 그 두 분도 대법관입니다. 그러면 일반 유권자의 시각인데 판사 3명과 그 고등부장급들, 대법관 2명, 5명이 일단 최소한 들어가 있는 무죄 취지의 생각이라면 이걸 과연 대법원의 다수 의견 10명이 이거 일반적 인식이야, 커먼 센스야, 전 국민의 상식 정도야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과도한 비약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자체가 법관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자체가 의문이 듭니다. 예. 아니 당연히 1심에서 3명이 포함하고요. 대법원에서 10명. 그러니까 판사 3명 있었죠. 1심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총 13명인 거죠. 근데 총 지금 13명. 총 13명인 거고. 그리고 2심과
대법원에서 또 반대하는 사람 5명인 거지 않습니까? 5명과 13명이서 서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거죠. 근데 훨씬 더 많은 수가 이거는 유죄의 취지라고 판단을 한 건데 거기서 무슨 의미든 좀 잘 이해가 되지 아니, 그러니까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사 네. 한 명 한 명은 다 일반적인 사건들을 심판하고 국민들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통 판사들은 우리가 평균적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 때문에 명확해야 처벌을 하는 건데 이 사안은 어떻게 말했느냐에 대해서 해석이 갈리고 서로 의견이 갈리는데 이걸 판사들도 이렇게 달리 보는 사안을 모든 일반 시민들이 인정한다라고 단정할 때는 조금 더 논증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가 이제 제 의문이었는데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재은 위원장님 한번 말씀 주셔보시죠. 저는 이번 기회에 이제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아이고. 사실 판결문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평균적 국민의 시각, 네. 일반적 국민의 입장 이런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많이 그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게 국민한테 물어봤냐고요. 자기들이 여론조사 한 번도 안 해보고 결국은 자기 생각이면서 일반적, 평균적 국민의 시각, 국민의 입장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판결문 써도 아무도 태클을 안 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보통 국민들이 판결문을 잘 안 보거든요. 당사자만 보지. 예.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이처럼 갑자기 이런 판결문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판결문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반 유권자의 시각? 나는 유권자인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여기에 이제 태클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거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일반 평균적 국민의 시각이라고 이야기를 예. 할 때마다 다 무조건 태클을 걸 거예요. 네가 나한테 물어봤어? 니네가 여론조사 해봤어?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초한 겁니다 지금. 대법원이 작조했다. 그러면 이제 이준우 대변인님. 일반 유권자들의 이 시각이라 그런 거를 이제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된 재판은요 전부 다 국민 투표에 붙여야 돼요. 국민 투표에 붙여가지고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 심정이 어떻는가 그 시각에 맞는가를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판단을 내는 건데 그러면 그 재판을 뭐 합니까? 전부 다 그때그때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될 때마다 국민 재판, 국민 여론조사, 국민 투표를 예. 붙여야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법 우리 시스템을 신뢰하는 이유는 사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 일반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1, 2, 3까지 왔을 때 13명이 이거는 유죄다라고 판단했지 않습니까? 5명이 그럼 소수 의견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신정 못한다 그러면 사법 체계를 뒤집자는 그런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아니 그래서 제 질문은 그런 뭐냐면 판사라는 직책 자체는 어느 판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판사 개개인들은 헌법기관이고 일반적인 평균인들의 시각에서 재판한다는 게 대전제인데 그게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진 않죠. 예. 지금 이분들의 예. 지금 판단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네. 글자를 보셨습니까? 정면에서 보면 사각형이지만 네, 위에서 네. 보면 원입니다. 이제 이런 식의 네.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이 정면에서 봤다, 위에서 봤다 해서 컵의 물자는 예. 네모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양쪽 면이 입체적으로 다 봐야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1심과 3심이 전체적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의미가 도달되느냐 이거를 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을 잘게 쪼개서 왜곡시킨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이치라고 봅니다. 일단 대법원의 입장을 설명해 주신 거 우리 이재훈 위원장님. 근데 저는 이거잖아요. 일반 유권자는 이거를 앞에서 보고 동그랗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들만 위에서 보고 이거 네모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유권자 의 이름을 팔지 말고 일반 유권자의 이름을 팔 것 같으면 왜 일반 유권자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근거를 대라는 그러니까 논증을 거죠. 하라는 네. 거죠. 논증을. 네, 논증을 하고 근거를 네. 대는데 근거를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여론조사 하라는 말이냐? 그런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합니다. 이게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서. 근데 그대로 하면 사람들이 이재명이 누군 줄 알고 김문기가 이미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예. 거기에 왜곡되어 가지고 이미 이제 잘못된 답변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바이어스가 그래서 낀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바이어스가 끼지 않도록 설문지를 잘 또 만들어가지고 예. 여론조사를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 노력까지도 필요한 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석이 갈리고 논쟁이 많은데 형사처벌을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비례 원칙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재판을 할 거라면은 이 해당 조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한번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법적 제안도 지금 나오고 있다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음 주제로는 넘어가면 이 판결이 지금 나왔는데 국민들이 어제 다 보셨습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1, 2, 3심 판결문을 다 이제 국민들이 읽어보실 것 같아요. 판결문은 구해보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대선에 어떤 영향 미치냐 이게 이제 저는 핵심으로 보는데 우리 이준우 대변인님 보실 때는 요 판결이
향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걸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게 상당히 오랫동안 이재명 후보한테 붙어 있는 대표적인 이제 네임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이제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면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좀 무뎌져요. 사법 리스크 사법 말만 하는데 뭐 정상적으로 이제 뭐 야당 대표 활동하고 정치 활동하는데 예. 사법 리스크 있는 거 맞아라는 이제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 무뎌지는데 이렇게 이제 유죄 취지에 이제 사법 유죄 취지에 대부분의 판단이 나오고 나니까 이 사법 리스크가 강 건너에 있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발등에 붙은 사법 리스크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되죠. 다시 부각이 된다. 예. 부각보다는 이제 좀 더 이제 현실화될 수 있다. 예. 실천될 수 있고 실행될 수 있는 실존한 사법 리스크라는 것을 좀 더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되면은 만약에 이런 부분을 뽑았을 경우에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대통령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는 그럼 또 다시 대통령 선거 치러야 되는 대통령 선거 한번 치르는데 한 8천억 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조 단위의 또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두 번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상황을 국민들이 허용을 할까? 그런 상황을 지금 또 다시 국정 고민이 나온 걸 허용을 할까? 그래서 저는 사법 리스크가 발등에 불이 떠진 실행될 수 있는 위험한 후보다. 그래서 어대명 후보가 아니라 위대명 후보, 그러니까 위태로운 대선 후보 이재명 이렇게 지금 국민들 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은요? 위대명이라고 하니까 위대한 이재명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네, 근데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결집하는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결집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전에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가 있고 나서 그러면 구속이 취소됐으니까 민주당이 이제 뭐 지지부진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죠. 조금 나이브해질 수도 있었죠. 네, 그랬는데 예. 그 상황에서 오히려 더 결집을 시켰거든요. 구속 취소 이후에 차라리 국힘의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았던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거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사법부도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결집을 했는데 비슷한 분위기예요. 민주당은 이제 결집하는 분위기고 이제 내란 동조 세력인 사법부도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대법원의 선거 개입에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고 그 후보 교체 이야기는 뭐 전혀 없습니다. 어제 기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건 전혀 없는 분위기고 오히려 이 분위기를 기세로 몰아서 정말 더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분위기. 오히려 더 결집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제가 말씀드린 예, 이준우 대변인님. 후보 교체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일극 체제이기 때문에 그 아무도 겁이 나서 함부로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일극 체제 만들었는데 일극 체제 이런 상황에서 예. 후보 교체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제3의 다른 의견은 이재명 후보가 허락하지 않는 나올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지금 다른 사람들과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불안하면은 2등했던 후보로 교체된 거 아닌가 이런 걸 검토하는 예. 거라고 아마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럼에도 애써 이걸 외면하는 것은 나중에 결국은 민주당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따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준우 위원장님. 저는 이제 일극 체제 얘기할 때마다 정말 궁금한 게 이분을 이제 후보로 만든 거는 국회의원 몇 명이 아니거든요. 수백만의 권리당원들,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했고. 만든 예. 건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뭘로 매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일극 체제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만들었다.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겁니다. 그때 본인이 기소되면요. 원래는 당원 당규에 민주당 당원 당규에 이게 있습니다. 기소가 된 사람은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없다는 그런 예.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당원 당규를 개정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구속 영장 발부돼서 네. 체포 동향이 국회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때 동조한 찬성한 민주당 의원 38명인가요? 34명인가요? 그분들 전부 다 공천을 배제시키면서 숙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친명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일극 체제에 대해서 그거를 예.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얘기한 것은 왜곡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준우 대변인, 이지은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